3급지, 4급지, 5급지 거래량은 벌써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 3월 20일에 올린 영상에서 올해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거의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토어제를 시행하면 풍선 효과로 마포구 성동구가 급등할 테니까 이 지역에 매수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간 안에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풍선 효과를 보다 못한 정부가 이제 규제를 때릴 타이밍이 6월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이때 대출 규제가 터졌죠. 이 기간에 마포, 성동 사신 분들 조금만 늦었으면 몇 억씩 더 주고 살 뻔했죠. 자, 그리고 이제 대출을 쪼여서 마포, 성동 쪽은 매수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7월 이후로 2차 풍선 효과가 오게 될 테고 대출 6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 서울 중하급지나 경기도 상급지 쪽으로 몰리게 될 테니까 이 지역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결정 내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만간 또 다른 추가 규제가 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조바심이 나서 그동안 많이 안 올랐었던 곳들까지 구석구석 다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6.27 대책 터지고 나서도 앞으로의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대출 6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보시라고 했죠.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이시라고 하면 현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을 거니까 매매 가격대는 9억에서 11억 정도 될 거고요. 이미 있는 집을 팔아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현금 보유량이 좀 더 많겠죠. 6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하면 매수 가능한 집은 12억에서 16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대충 10억에서 15억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지역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는 뭐 정부에서 다음에 사야 할 곳 그냥 멍석 깔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동안의 통계상 규제가 터지면 3, 4개월 정도는 일단 시장이 확 식어요. 근데 시장이 식는다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로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영상을 찍는 현재 9월 4일 6.27 대책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집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 4급지입니다. 5급지에도 꽤 있고요. 올해 상반기 내내 1, 2, 3급지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천을 하다가 6.27 대책으로 대출이 6억으로 막힌 이후에는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아직 4급지, 5급지는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정고점도 못 들었죠. 하지만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4급지는 그렇다 치고 5급지는 아직 오르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방광역시 그래프랑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5급지도 이제 오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장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그래프라고 했죠. KB부동산 주간시 계열의 매매거래 동향지수. 다른 거 다 안 봐도 되니까 이것만큼은 매주 금요일 아침 9시에 꼭 확인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6.27 대출 규제 받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8월 초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규제 약발이 한 달밖에 안 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 좀만 천천히 갑시다. 예? 거래량도 뭐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7월보다 8월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을 급지별로 나눠서 보면은 아주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6.27 거래가 터지기 전 6월 거래량을 보시면 뭐 급지별로 거래량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규제가 터지고 2달이 지난 8월 거래량을 보시면 4급지, 5급지의 거래량 비중이 크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급지, 5급지의 거래 비중이 6월에는 44%였는데 대출 규제 터지고 나니까 무려 60%로 증가했죠. 중하급지의 거래량이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눈앞에서 마용성 입성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막 넘쳐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제 서울 중하급지도 못 사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은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대출 규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럼 627 대책의 또 다른 효과, 갭 투자 금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분명히 갭 투자가 다 망해간다, 전세가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전세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가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전세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매물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네요. 매물 집계가 되기 시작한 이후로 전세 매물 개수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이렇게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전세 수요도 같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비율을 보시면은 서울 전세 비율은 거의 4년째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627 대책 시점인데 그 이후로도 전세 비율은 여전히 60%대죠. 뉴스에서는 맨날 전세가 사라지네 어쩌네 해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율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사기 이런 건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번에 627 대책에서 전세 보증보험료를 80%로 낮추네 마네 해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영역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데 전세 매물만 줄어든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뉴스에 맨날 나오는 전세 소멸, 월세화 이런 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입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수요는 서울 중하급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점점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627 때문에 갭 투자 못한다라고 쉽게 단정 내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갭 투자는 전세 최소 2바퀴, 길게는 3바퀴 돌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년 후에도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을지, 6년 후에는 정권이 바뀌어 있지는 않을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6년간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4급지 지역들도 조만간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정확한 답안지를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할 때 타이밍 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호가가 너무 기형적으로 높은데 내가 꼭지 잡고 호구되기는 싫은데 하면서 망설이시다가 이미 마포, 성동 놓치고 광진, 강동, 동작 다 놓쳤잖아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라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